제가 제 와이프의 모든 비밀번호, 통장, 공동인증서, 주민번호 다 알아요. 그래서 제가 언제든 그 핸드폰만 있으면 제가 다 이체가 가능한 그런 상태더라고요. 쇼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? 제 옆에 있어줘가지고 고마운 마음이 많이 크죠. 끊임없이 돈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머니이슈의 호스트 정원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재테크 골든타임 들어보셨어요? 전 처음 들어봤어요. 진짜요? 네, 아주 냄새. 신혼 때 돈을 안 모으면 아기가 초등학교 고학년, 중학교 가면 이제는 진짜 학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때는 돈 진짜 못 모은다 이런 느낌이거든요. 신혼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. 결혼을 마음 먹고부터는 그냥 줄줄이 돈 나가지 않나요? 엄청 사치를 부린 게 아닌데도 3,4천만 원이 깨졌고 결혼식만? 결혼식은 한 1,000만 원 정도 깨졌던 것 같고 뭐 신혼여행 이런 거 다 하면 엄청 깨졌죠. 결혼 반지도 했을 거고 가전가구도 원래는 다 있는데 들어가려고 했거든요. 보통 그래야 가성비잖아요. 그치 당연하지 월세인데. 핑계를 좀 대보겠습니다.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.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평가해. 더 와이프한테 이럴 거야. 아니 좀 더 쉽게 갈 수 있었잖아.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된 거예요. 축하드립니다. 우리가 입주해서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집에 들어갈 가전가구로 풀 세팅하느라고 이렇게 됐어요. 그때 들어가서 사면 되지. 월세 사는 데에 꾸역꾸역 집어넣으셨죠? 왜 그러셨죠? 가전가구 세팅되어 있는 집은 찾지 못했어요. 그 아이. 당시에 전월세 폭등한다, 임대차 3법 이런 것 때문에 폭등하느라고 없었고 다 빨간 벽돌에 바퀴벌레 나올 것 같은 그런 집이었어서 사실 그게 힘들었어요. 이것을 당근으로 조금 네. 저렴하게 했으면 어땠을까? 그렇게 했으면 싸게 살 수 있었겠죠. 신혼뽕을 맞고 맞아 좀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했습니다.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재테크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. 네. 거시기 했으면 빠르게 굴러갈 수 있었던 건데 네. 여기서 쓴 게 조금 아쉽긴 하다. 아니 근데 반지를 왜 안 끼고 다니시는 거예요? 나름 비싼 걸 했는데 손 씻다가 벗느라고 야, 어디다 맞아. 놓고 다니더라고요. 결혼 반지를 저는 끼고 다니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요. 그럼 왜 결혼 반지 그렇게 비싸게들 하는 거야? 제 와이프한테 얘기하세요. 평생 결혼 한 번 하는 거 맞잖아요. 한 번 하실 거죠? 아 그럼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의미를 두고 비싼 거 하자. 기왕 한 번 할 거가 진짜 위험한 거 알죠? 인생에 한 번뿐인 선택이 얼마나 많은데요. 결혼식도 한 번, 웨딩 맞습니다. 드레스도 한 번, 반지도 한 번, 2025년 내 생일도 한 번. 이게 다 미디어에 속고 계시는 겁니다. 저 마케팅하는 사람이잖아요.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라니까? 여러 번 할 거라는 의미인가 봅니다. 신혼 뽕 맞고 쓰다가 언제 정신 차리겠어? 월세를 계속 내는데 서울에 1.5룸이었거든요. 관리비 뭐 이것저것 다 하니까 11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. 매달 110씩 나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정신 차렸고요. 월급 받는 거 다 와이프한테 보내고 저는 한 달 용돈 20만 원으로 생활했어요. 이야 빡세게 살았네. 핸드폰비 포함, 교통비 포함. 진짜? 네. 플러스 공용 생활비가 있죠. 같이 밥 먹는 건 따로 그치, 결제하는 그치. 거고 저는 용돈이 20만 원으로 생활했죠. 너무 빡세게 살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월세로 110씩 나가고 결혼할 때 그렇게 펑펑 썼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빡세게 좀 모으려고 했죠. 300억씩은 어떻게 되셨죠? 저는 근데 진짜 안 써요. 저는 핸드폰이 데이터 무제한을 써야 돼가지고 59,000원이고 나머지는 쓰는 게 없어요. 차비. 밥값은요? 점심은 이제 회사에서 먹으니까 저녁은 거의 도시락을 싸다니거나 계란 이런 거 먹어요. 절약을 힘들게 하지 않는 법. 어차피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. 바쁘게 사니까 돈 쓸 시간이 없고 미팅하면서 뭐 저녁도 먹거나 맞아! 뭐 식사도 해결이 되고 맞아요. 요새 MZ분들은 워라밸을 많이 따지거든요. 그런 거 안 따지세요? 적게 일하고 일한 만큼 받기. 평생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받은 만큼 일하면 그 일이 내게 될 수 없는 거지. 저는 남들 일 다 뺏어서 하거든요. 교통비도 K패스 써가지고 환급도 많이 받고 심지어 머리도 셀프로 자르신다면서. 앞머리는 뭐 그냥 껌이죠. 좀 스타일링에 예민하신 분들은 미용실에 가시는데 저같이 막 사는 애들은 심지어 이렇게 다듬지 않아요. 그냥 한 여기 막 사는 게 아니고 절약을 해서 사시는 거죠. 막 살긴 해요 제가. 돈 관리를 각자 하시는지. 저는 합쳐서 합니다. 10만 원대 단위까지 다 알고 있어요. 우리의 재산 상환을. 전 월급을 받으면 다 와이프 통장은 그대로 다 보내요. 네, 합쳐서 와이프가 다 관리하게 합니다. 주식으로 좀 돈을 많이 까먹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하기 싫어서 속상한 거 맞죠? 징역살이가 끝났군요. 끝나서. 집행유예 기간이군요. 제 스스로도 미안해서 보내주기도 하고요. 부동산 투자 보증금 뭐 넣어야 된다. 그러면 와이프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금은 다 와이프 보내줍니다. 제 옆에 있어줘가지고 고마운 마음이 많이 크죠. 제가 제 와이프의 모든 비밀번호, 통장, 공동인증서, 주민번호 다 알아요. 그래서 제가 언제든 와이프가 없더라도 그 핸드폰만 있으면 제가 다 이체가 가능한 그런 상태더라고요. 생각해보니까 맡겼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슈킹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? 뭐야? 뭐
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. 내가 좀 네. 마음에 안식이 된다. 네. 와이프도 저한테 믿고 비밀번호 다 알려준 거기는 하죠. 와이프는 역으로 제 거 비밀번호 몰라요. 모르는 이유는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다 와이프한테 있기 때문에.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된 상대의 소비 습관이 있는지 질문을 야무지게 써오셨네요. 모든 결혼한 사람들의 공통점이거든요. 소비 습관뿐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완전 딴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아요. 근데 저 빼고, 저 남한테 빼고요. 들은 저 것처럼 빼고, 얘기하네. 저 빼고, 저 빼고. 혹시 소비 습관에 있어서도 혹시 몰랐던 점이 있었는지? 편의점을 너무 많이 가. 스스로 밥을 해먹지 않아. 습관적으로 편의점 가고 이런 것도 많고. 큰 돈은 아니어서 근데 한 번씩 약간 수양대군. 한 번은 또 웹툰을 유료로 보는 게 있나 봐요. 네. 웹툰 보세요? 안 봐요. 원래 게임에 쓰는 돈, 웹툰 보는 돈을 저한테 말하고 쓰기로 했거든요. 네, 네. 근데 한 번 저한테 걸려가지고 몰래 쓰고 있다가. 이메일로 결제 메일이 온 거야. 오빠 이거 뭐야? 네, 그렇게 하셨어요. 안 걸리게 해야지. 덤벙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또 한 소리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계속 하게 해주세요? 아니면 계속 하게 해주죠. 징벌하진 않아요. 남편의 스타일이 징벌했을 때 말을 잘 듣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오히려 더 안 네, 들으시나? 네 밀당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걸 썼던 이유는 네. 물론 이제 와이프도 절 보고 뭔가 느낀 게 있었겠죠. 근데 이제 음. 제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여자분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젤리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. 과자? 네, 뭐 하리보, 젤리도 못 사주냐? 편의점도 못 사주냐 남편? 되게 아기자기한 걸 좋아해요. 뭐 키티 립밤, 뭐 키티 뭐 이렇게 동전 지갑. 저 같으면 당연히 안 사는데 이해하는 중이죠. 근데 사실 그 용돈이 정해지면 거기서 쓰는 거는 맘대로 하게 해줘야 돼. 쓰잘데기 없는 돌덩이를 사와도 용돈을 합의하신 거잖아요. 저는 약간 실용을 따지는데 헬로키티 그거 립밤이 붙어요. 가격 2배 돼요. 근데 바르는 그 안에 똑같아. 두 분 원만한 합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. 자기야 많이 사줄게. 저는 사실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계기도 있어요. 친구들끼리 배달을 시켜 먹는데 배달비가 4,000원인 거야. 저는 주로 제가 결제를 하고 뿜바이를 받잖아요. 그 배달비가 달라고 하기가 싫은 거야. 내가 돈이 많았으면 이 배달비 솔직히 안 받아도 됐는데 이런 생각을 네. 하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. 어, 내가 아무렇지 않기 위해서. 제가 만약에 PD님께 다른 사람의 축의금 부탁을 했어요. 제가 계좌로 드렸기 때문에 인출을 해야 돼요. 은행 가서 인출했어. 인출 비용 1,000원이 나왔어요. 그 1,000원 저한테 청구해야 안 해요? 안 해요. 청구하는 그게 싫어서 돈을 더 벌어야겠다.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저도 1,000원 정도면 청구 안 할 것 같은데 어. 인출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좀 물어보거나 이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. 당연히 라는 그렇지. 생각이 근데 오히려 반대로 친구한테 보낼 때 인출 비용 붙여서 보내잖아요. 네. 근데 나는 그냥 얘가 일부러 그랬나? 생각을 못했나? 이런 생각조차 하기 싫다는 거지. 그러니까 돈을 더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. 많이 벌면 솔직히 그런 생각도 안 해도 되잖아. 그럼요.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. 그건 저랑 같은 생각이시네요. 그러면 혹시 네. 본인이 갖고 있는 소비 습관 중에 내로남불 같은 습관이 있는 게 저 있어요? 있어요. 뭐예요? 비밀이에요. 운동 하려고 헬스장을 끊어놓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. 그럼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. 제가 PT를 한 3번 정도 했거든요. 근데 PT를 끝내본 적이 없어요. 그 선생님들이 막 30분 지각하고 PT 시간에 런닝머신 시키고 근데 제가 말을 못해요 잘. 그렇게 호갱을 한 3번 당했어.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열받죠. 그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. 본인은 뭐 소비 특이한 습관이 있으신가요? 먹는 거에 쓰는 거 좋아하고 다른 거는 원해서 쓴다기보다 이제 저도 나이가 먹었고 팀장으로 있다 보니까 어느 자리에서 저도 뺄 수가 없어요. 내야 되는 그러네요. 입장이 되다 보니까 다 같이 커피 마실 때 이거 회사에서 보면 야 얘들아 미안하다. 아니 이제 그럴 수 있지. 커피 버튼 다 누르고 말이죠. 다 뒤로 이렇게 슥슥슥 다 빠지는 거예요. 다 빠지는 거를 좀 못 견뎌 하거든요. 그런 거 보기 싫어해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한번 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상황을 못 견뎌서 제가 긁는 그런 것도 있긴 해요. 그러니까 물론 그런 상황을 못 견디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. 그런 걸 아까워하지 않으려고 벌고자 하는 것도 있어요. 그렇다면 신혼 때 가장 잘한 재테크는 무엇인지. 신혼 때 사실 조금 더 경매나 공매를 더 일찍 알았으면 그걸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시 되돌아보면 청약으로 아파트 당첨받은 거 그게 유일하게 잘한 재테크였던 것 같아요. 검단에는 아파트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분양가 대비 한 2배가 됐긴 했는데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보유를 하고 있고 4억 중반에 분양받은 거를 지금 한 8억이나 8억 중후반에 팔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. 진짜 부자네. 피디님이 훨씬 더 부럽고 뭘 얼마 번지 저 다 알아요 여러분. DM 주세요.
잘한 재테크 있나요? 신혼 때? 구축 아파트를 갭 투자를 했거든요. 네. 그게 좀 잘한 것 같아요. 내 집 마련을 했다는 그 안도감? 집값이 언제 폭등할까? 그러니까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 게 좋다. 누가 하자고 했고 어떻게 설득을 한 건가요? 진짜 힘들었거든요, 이거. 네. 남편은 네. 거의 우울증이야. 우리가 대출 이자를 낼 수 있을까? 계산을 때려봐도 원금 이자 내고도 우리가 버는 돈이 훨씬 많은데 뭐가 그렇게 겁나지는데 대출이 좀 겁이 났던 것 같고 겁나게 설득했죠. 그거를 단타로 팔 생각은 없으시고 우선 보유할 생각으로. 들어갈 생각이었죠. 실거주를 할 생각이었죠. 근데 그 사이에 결혼을 하고 소득이 많이 이렇게 늘었다고 해야 되나? 얼마 벌어요? 얼마? 업다운 한번 기회 주지. 신혼 때는 현금 저축하는 게 최고의 재테크인 것 같기는 해요. 청약하는데 쓰고 신혼여행 가는데 뭐 다 쓰고 나니까 월세 보증금 내고 나니까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. 뭐 몇백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투자가 주식이랑 코인밖에 없거든요. 그 돈으로 큰 돈 못 벌어요. 신혼 때는 저축을 많이 해서 돈을 바짝 모으고 그 돈이 한 3천에서 5천만 원 될 때까지는 서로 공부를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려서 처음에는 현금을 모으는 게 좀 좋은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. 원성님은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재테크 어떤 거죠? 2025년 서울에 로또 청약 단지들이 나오거든요. 네.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도 마치고 있고 돈을 좀 모으고 있고요. 현금을 좀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있다. 서울의 중심권 잠실, 뭐 서초 이런 데 방배 이런 데도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그런데 한번 당첨되면 뭐 5억에서 10억까지 시대 차익이 되니까 그런 걸 노리려고 준비는 해보고 있습니다. 계약금 10%가 셉니다. 2억이나 3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1억 5천 뭐 이렇게 당장 필요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초년생분들이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을 좀 빡세게 모으고 있는 그런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쟁률은 이게 일반 공급이냐 특별 공급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. 네. 특별 공급은 저는 뭐 신혼부부 쪽으로 할 거니까 뭐 몇십 대 1 되긴 하겠죠. 몇십 대 1밖에 안 돼요? 아마 그럴 거예요. 시대 차익이 세기는 한데 신혼부부 요건이 되는 게 쉽지가 않기도 하고 요건이 되더라도 분양가의 10%를 바로 한 달 내에 납부를 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재테크 골든타임 관련한 내용이었잖아요. 네. 젊었을 때 돈을 벌어야 확 차이 나지 않나요? 뭐 투자하고 돈 모을 시간이 없어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사회 초년생일 때 신혼 초기 때 바짝 모으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재테크를 했을 때 인생이 달라지나요? 나이 먹고 느끼면 그때는 더 희생해야 되는 게 많아지겠죠. 빨리 이걸 깨우쳐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것을 맛봐야 한다. 네. 맛봐야 된다. 졸라 많이 얘기해. 제 친척 동생이 96년생인데 네. 너 청약 통장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청약 뭐 넣어야 되고 빨리 적금 들어서 모아라라고 얘기를 했고 나이 대비해서는 좀 늦게 취업을 했지만 지금 수의사가 돼서 병원에 취업을 했어요. 야. 그 친구는 얼마나 돈을 벌 일이 앞으로 짱짱하겠어요. 그러니까 돈 잘 모으고 다른 재테크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알려주고 있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을 거예요. 우리 있게 잘 돼야 되는. 애들아 안녕.